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희다입니다. 자, 오늘 마음과 말하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.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 화를 내보냈는데 이런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는 콘텐츠가 좋다.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야기도 함께 털어와 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정말 창작자로서 너무 큰 힘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, 여러분. 자,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침부터 수영도 개운하게 하고 수업도 한바탕 하고 좀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있고요. 그래서 제 애착 셔츠까지 입었습니다. 이게 몇 년 돼서 약간 해져서 요새 잘 안 입게 되긴 하는데, 네,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 체크 셔츠에 조금 미쳐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특히 이 마음과 말하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도 있지만 정말 저의 마음의 이야기들 또 함께 아우르는 시간이어서 좀 편안하게 입고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오늘의 얘기는요, 제목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, 쇼호스트가 된 선비,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. 좀 희한하죠. 일단 저는 여러분 좀 선비과입니다. 지금도, 아직도 그런 기질이 있긴 있어요. 근데 그 선비로서의 면모가 더 강했던 거는 확실히 10대 때 이긴 했었어요. 왜냐면 제가 원래도 좀 원리 원칙을 좀 중요시하고 기질상 좀 바르게 살고 남들에게 좀 피해 안 주고 누가 안 봐도 막 질서지키고 이런 거에 약간 그쵸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좀 초자의 목소리가 좀 강한 편이거든요. 그 초자라는 거는 뭐뭐를 해야 한다,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 머릿속에 어떤 목소리 같은 거죠. 자,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3 때부터는 갑자기 좀 용기를 내가지고 반장도 하고 고등학교 때 아나운서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완장이 주어지니까 그 초자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나 한창 좀 까불고 밝을 수 있는 그런 나이, 철없을 수 있는 나이인데도 저는 그때 이미 좀 애늙은이 같은 모습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걸 넘어서서 막 정말 또래들처럼 와 하는 이런 밝은 리액션 하는 걸 너무 어색해하고 막 몸동작을 크게 하는 것도 어려워하고, 제가 이후에 예민함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좀 예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신체와 좀 약간 덜 친할 수 있다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었는데, 아무튼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밝은 제스처, 우리 반이 체육대회에서 이겨가지고 대표로 반장이니까 받으러 나가잖아요. 그러면은 다른 반 반장애들은 굳이 엄청 까부는 애가 아니라도 와 이렇게 들고 하는데, 저는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받고 내려오는 그런 거였어요. 근데 그런 모습이 만약에 정말 나의 기질과 딱 맞는 거라면 또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, 저는 그럴 때마다 한 구석에서는 좀 나도 좀 밝고 까불고 매력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왜 나는 그런 게 안 될까 하면서 그때마다 오히려 스스로를 좀 혐오하고 좀 싫어했던 게 있었죠. 그래서 딱 그 체육 시간 때의 그 에피소드는 제가 불과 20대 한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그때를 떠올리는 게 좀 괴로웠었어요. 너무 좀 스스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어요. 네, 뭔가 너무 찐따 같고 너드 같은 그런 모습? 그래서 뭔가 무시당하고 좀 아무튼 그런 좀 복잡한 마음이 있었죠. 근데 20대가 돼서 그래도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조금씩 깨진 것도 있긴 있지만, 여전히 저에게는 아직도 그 어떤 선비로서의 틀을 딱 못 놓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라디오 진행을 처음 할 때에도 저랑 되게 친한 선배도 말씀하시길, 그분이 저의 PD였는데 제가 누가 이제 문자가 오잖아요.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티키타카도 하고 뭐라 할 때도 있고 장난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건데, 그때 저는 뭔가 딱 잡혀있는 느낌이 있었던 거죠. 그리고 그 어떤 한 일정한 페르소나가 항상 저의 진짜 모습보다 너무 두꺼웠어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뭔지도 잘 모르는,
내가 진짜 이거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청취자분이 누가 들어도 좀 타방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분의 마음을 일단 우선적으로 공감하고 힘드셨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저랑 친한 그 선배도 다희야 그럴 때는 그냥 왜 그랬어요? 라고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좀 바른 말, 착한 말 하는 좀 그런 콤플렉스가 있었죠. 아무래도 근데 똑같죠. 결국에는 좀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미움받기가 싫었던 그런 마음이 커서 거기다가 이제 어떤 환경과 주어진 역할상 이제 그런 대외적인 페르소나가 너무 두꺼웠던 건데요.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어쨌든 이 목소리 쓰는 일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라디오 DJ로 된 거지만 라디오 코너를 진행을 할 때에도 뭐 사연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꽁트를 한다든지 점점 더 제가 어떤 좀 밝고 깨발랄한 자아를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겼고요. 또 나아가서 내레이션을 하고 내레이션 중에서도 처음에는 얼마나 맛있게요 막 이런 원고가 있으면은 진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주변에 또 친한 연기했던 언니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언니 이거 어떻게 살려요?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언니 도움도 받고 주변에 뭐 도움도 받고 연습도 하고 하면서 저한테도 조금 편안하게 밝은 어떤 모습을 좀 꺼낼 수가 있었어요. 저 속에 있던. 그러니까 방송도 좀 더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그런 와중에 제가 또 아침 방송까지 맡게 되니까 그 저녁 텐션으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. 제가 그전에는 톤이 더 낮고 막 그랬어요. 그래서 네, 그랬습니다. 자, 다희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시고요. 참 좋은 밤이네요. 뭐 이렇게만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좀 점잖은 자아가 크던 아이가 더 좀 조용해지고 그런 게 있었겠죠.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 프로그램이 다희씨의 우아한 라디오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희씨의 우아한 라디오 출발합니다. 이런 어떤 텐션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엔 좀 힘들긴 했어요. 자꾸만 텐션이 가라앉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억지 텐션이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었던 어떤 밝은 모습을 계속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훈련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방송하고 나면 되게 개운하고 즐겁고 그렇더라고요. 그렇게 저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저는 뭐 운 좋게도 직업상 갖게 되었고요. 근데 이런 일 이외에도 제가 저처럼 좀 예민한 기질이고 주변을 신경을 많이 써서 스스로를 어떤 페르소나에 가두는 그런 분들께 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춤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왜냐하면 춤도 일종의 표현이잖아요. 근데 평상시에 내가 막 솔직하게 막 서운한 거 얘기하고 막 징징거리고 이런 표현이 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표현되지 않은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딱 음악에 집중해서 춤으로 어떤 몸으로 표현을 하니까 자기 표현이 되고 또 그 순간에는 어떤 생각을 또 멈추게도 되고 또 나의 어떤 끼를 발산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속으로 침잠하던 어떤 부분이 그런 방향성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뭐 춤도 추고 여러 좀 과격한 운동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저도 조금씩 저의 그런 껍데기를 좀 깰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아무리 깨도 또래에 비해서는 여전히 선비긴 했습니다.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? 제가 라디오는 이제 그만둔 상황에서 저랑 이제 가까웠던 아까 전에 다희야 그럴 때는 막말해도 돼 라고 했던 그 고마운 선배가 그 작가님이시거든요.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투입이 되게 되었는데 좀 구성을 함께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라디오는 그만둔 상태였고 어차피 뭐 당장 서울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진 않았으니까 저도 새로운 일도 하고 또 제작진분들 다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해보겠다 한 거예요. 근데 그 프로그램이 이커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요새 유행하는 그 라이브 커머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인터넷 홈쇼핑하는 그거를 좀 주제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. 그래서 그 부산 공동 어시장이라고 정말 큰 그 경매 어시장이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로 들어온 해산물들을 아주 합리적인 값에 판매를 하면서
어시장도 좀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하는 그런 취지의 좀 공익성이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판매를 해야 되는데.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MC 분이 그 이상호, 이상민 그 개그맨, 개가수라고 하잖아요. 개그맨 쌍둥이 그 두 분이셨어요. 근데 이분들도 어디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거나 이런 진행은 또 경험이 별로 없으시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. 왜냐하면 상품 정보를 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일반 진행과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추가 보조 MC로 이제 여자 MC를 이제 기용을 하자라고 했는데,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방송 출연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. 급작스러운 사정 때문에. 근데 당장 방송은 내일이고, 그리고 이게 어쨌든 포맷이 꽤나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, 무엇보다 생선을 또 파는 부분이어서 좀 지식도 있고 또 경력도 있고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, 그런 분을 갑자기 구하기가 어려운 노릇이잖아요. 그래서 누가 할까라고 하다가 혹시 다희 씨가 해볼래요? 라고 이제 그 PD님이 물어보신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약간 너무 걱정되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좀 설렜어요. 왜냐면은 제가 그 전에 라이브 커머스를 한 적은 있었는데, 그때는 이제 의류 판매였고 해봤자 한두 번 정도였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뭐 제대로 한다기보다도 직전에 가서 막 정보를 듣고 빨리빨리 하던 막 그런 포맷이었어서 경험은 있으나 사실 스스로에게 확신은 없었거든요. 근데 뭐 어쨌든 뭐 지금 내가 직업도 없는데 뭐 못 해볼 거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, 거기다가 제가 구성 작가로서 자료를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숙지가 돼 있잖아요. 그래서 해보면 재밌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그때는 제가 라디오 일도 그만두고 뭔가 새로운 일에 모험을 해봐야지 막 마음을 먹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스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작진분들도 좀 뭐랄까 좀 걱정이 됐겠죠.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이런 막 오프라인에서 많은 행사를 뛰는 그런 MC도 아니었고, 또 평소의 성격도 뭐 차분한 편이니까. 그런데 의외로 딱 슛이 들어갔는데 꽤 잘한 거예요. 그 자리에서. 그 두 분의 개그맨 분들하고도 호흡이 좀 잘 맞았고, 저도 막 장난도 치고, 그때 한창 그 스우파가 유행이었었는데 그 노제 씨의 그 헤이마마 안무도 막 두 분이 하시면 제가 약간 따라추기도 하고, 그 정도로 기존의 저였으면 절대 하지 않았고 저로부터 기대가 안 됐던 모습들을 제가 거기서 막 보이고 있더라고요. 텐션도 조금 높아지고 막 되게 재밌고 즐겁고 장난스럽고,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제 그 후로도 추가로 몇 번 더 진행을 맡을 수가 있었죠. 저도 그때 했던 영상을 보면은 제가 봐도 꽤 잘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안 해봤더라면은 나한테 이런 밝고 텐션이 높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를 정말 몰랐을 텐데, 이런 경험을 하니까 저도 몰랐던 저의 모습을 또 새롭게 알게 되고 저의 재능을 또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후로는 뭔가 진행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확실히 좀 두려움이 덜하고 뭔가 할 수 있겠다. 내가 쇼호스트도 했는데 다른 거를 못하겠어?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에겐 큰 용기와 자신감이 되어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. 결국에는 내가 나를 나름대로 안다고 해도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마치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 있고 그 밑에는 아주 심층 면에는 많은 게 있는 거죠. 그게 나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새로운 나의 모습을 꺼낼 수 있는 그런 장에 여러분을 좀 기꺼이 딱 던져놓으시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 뭐 그렇다고 누구나 뭐 저처럼 뭐 쇼호스트를 막 투입되는 이런 상황인 건 아니잖아요. 저희가 생각한 거는,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춤을 춰보는 거, 몸을 안 쓰던 부분을 써보는 거, 이런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. 혹시나 주변에서 뭐 일과 관련해서 뭐 진행일이 있다, 뭐 PT를 해야 될 일이 있다, 그런 것도 결국에는 다 무대인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항상 있던 그런
컴포트 존이라고 하죠. 익숙한 그런 존에만 계신 게 아니라 때로는 너무 떨리고 자신이 없고 그럴지라도 새로운 무대, 크고 작은 무대에 여러분들을 딱 두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되게 질적인 성장을 확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자, 그리고 뭐 굳이 외부에서 그런 기회가 없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낭독하는 거, 내레이션 훈련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뭐 지금도 사실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. 뭐 블로그에도 있고 요새는 뭐 챗 GPT에만 물어봐도 뭐 라디오 원고 하나 써줘 하면 써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내가 들었던 어떤 느낌처럼 다양하게 풍부하게 감정을 살려서 읽어보는 거예요. 네. 저의 뭐 콘텐츠들 중에서도 그런 낭독과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안 쓰던 그런 비활성화돼 있던 감정을 꺼내 쓰고 써본 적 없던 어떤 신체를 써보고 기존까지 표현하지 않아왔던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 자리이지만 과감하게 좀 도전을 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정말 재미있는 일상의 활력이 되기도 하고 그전까지 몰랐던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. 요즘 MBTI가 왜 계속 인기가 있겠어요, 여러분? 뭐 MBTI 이전에는 뭐 사주팔자도 있었고 뭐 혈액형, 성격 이론도 있고 그랬었죠. 우리가 결국에는 스스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나를 발굴해 나가는 게 나의 또 역할이자 책임이다. 네,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롭게 만나게 될 여러분들의 모습 너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? 네, 분명히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 무궁무진할 겁니다. 자, 오늘 쇼호스트가 된 선비 이야기였고요. 다음 마음과 말하기 시간에 또 재미나면서도 유익함이 있는 그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희다였습니다.